직보. 얘들아, 직보는 목요일 날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첫날에 영어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5시쯤 끝난다고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직보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6시에 2층 스터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2층 스터디 카페. 좋습니다. 자, 갑니다. 30번 지문부터 나갈게요. 새 교재 얼른 꺼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30번 지문입니다. 자, 갈게요.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뭐 유명 인사나 figure 인물입니다. scholars 학자들에 의해서 이 공감이라는 것이 널리 칭송되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얘들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공감이라는 단어 어때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죠? 플러스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지문은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접근했어요. 부정적으로. 이 공감이라는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인터퍼스널, 대인 간의 관계나 혹은 집단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분쟁을 일으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공감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칭송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지지하고 공감을 좋아하는, 그지? 옹호자들은 아닙니다. Not everyone은 부분 부정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Scholars, public figures, 대부분 most people들이 이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praised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empathy booster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부정, 모든 사람이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어법이라서 부분 부정 체크해 주시면 되고, 부분 부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앞에 노나 혹은 낫이 있어요. 완전 부정을 나타내는 노나 낫이 있고, 그리고 100%와 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everyone, always 뭐 이런 표현들 있죠. 항상, 늘, 모든 이런 내용의 100%와 앞에 노나 낫이 쓰이면 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critics. 자, 이거 보세요. 모두가 다 엠퍼시 부스터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비평가가 나오겠지. 그지? 엠퍼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드는, 그지? 비평가는, 엠퍼시에 대한 비평가는 argue that 이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엠퍼시, 공감이라는 건 will not save us. 우리를 뒤에 from interpersonal, 사람 간의, 그리고 intergroup conflict,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empathy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며, 그 중에 empathy를 비평하는 critics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답니다. 좋아요. save, 그리고 뒤에 from 왔습니다. save A from B, A를 B로부터 구하다란 뜻이고, from이랑 짝꿍을 이뤄서 수거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nterpersonal, 사람 간의, 그리고 얘는 집단 간의, 요 정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critics가 주어 아닙니까? 복수죠? critics. 그러니까 argue 뒤에 S 붙이지 않게 수일치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3번입니다. In fact, 사실은 자, 내용 볼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공감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기를 엠퍼시는 어떤데? 그러한 갈등, 어떤 갈등? 사람 간의, 그리고 집단 간의 그런 갈등을 worse, 더 악화시키도록 한대요. 자, 앞에 있는 연결어 in fact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in fact, 즉 다시 말하면 비평가들이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공감에 구해주지 않을 거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기를, 해석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기를 공감은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켜요. 어때? 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죠. 구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시켜요.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 뭐야? whether 대신에 쓸 수 있어, 얘들아. 오히려.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in fact라는 연결어 대신에 whether 가능합니다. 오히려 비평가들이 주장하기에 이 공감이라는 건 앞에 있는 그러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worse요? 악화시키다. 악화시키다. 선생님이 분석본 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 분석 노트를 드릴 거고요. 일단 수업 중에는 내용 흐름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문맥 어휘는 한두 개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degenerated, 아래로 generated 하는 거니까 악화되는 이란 뜻입니다. degenerated, 얘들은 선생님이 말하면서 쓰기 때문에 알파벳이 막 하나씩 빠질 수 있거든?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deteriorated가 있어요. deteriorated. 얘도 악화된 이란 뜻입니다. deteriorated, degenerated. 요 정도 두 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팩트 대신해서 사실 indeed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deed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참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맨 위에 결국에는 이 공감이라는 거, 뭐 선생님 여기 어법 설명 잠깐 했지만 공감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대 시각이 있습니다. 그죠? 반대 시각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평가들이 공감에 대해서 좋지 않다 문제점을 제시한 게 뭐예요? 공감은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아. 공감은 갈등의 해결책이 아니야. 누가 얘기해요? 비평가. 그럼요. 오히려 갈등 심화. 악화. 똑같은 뜻 아닙니까? 계속요. 자, 이러한 크리틱스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공감을 반대하는, 공감에 대한 영향력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비평가들이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argue라고 하는 단어로 주장하다 표현했기 때문에 maintain 의미가 많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argue와 동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주장합니다. 미안해, 여기 V가 아니라 여기가 V야.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또 주장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느낌 오죠? 대절 뒤에도 어떤 주장입니까? 마이너스. 공감에 대해서 마이너스 주장이겠죠. empathy는, 공감은 can be exhausting.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 소모적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내 친구가 있어. 중마고우야. 이 친구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가 뭐 해줘? 공감을 해줘. 그럼 어때? 걔의 입장으로 어떻게 해야 돼? 입장으로 생각해서 그치 들어줘야지. 그럼 난 어때? 감정적으로 소모가 엄청나겠죠. 난 걔가 아닌데 걔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치? 그럼 같이 화가 나고 같이 슬프고 감정 소모가 엄청납니다. 소모적인이란 뜻이고 동의어로 뜻을 대신하겠습니다. consuming. 여러분들 time consuming 들어보셨죠? 그죠? 시간 소모적인, 그치? 시간이 많이 드는 이란 뜻입니다. consuming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공감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고 lead to burnout, 심지어 번아웃도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무감각도 이끌 수 있네요. 전부 다 뒤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표현이고 can be 형용사 왔고 and lead to 동사 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네, 그들은 또 주장해요. 대절이야라고 말해요.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and resist empathizing with out-group. in-group 내 집단,
아웃그룹 외집단. 내 집단은 내가 들어가 있는 집단. 외집단은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단.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감이라는 단어랑 연결지어서 내 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했을 때 어느 쪽에 마음이 갑니까? 당연히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죠. 그죠? 아니야, 졸면 안 돼. 졸리면 뒤에 가셔야 돼요. 자, 얘들아, 만약에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도 생각해봐. 그지?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그룹이 승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 집단에서의 더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더 강하게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 집단과 함께. 그리고 to resist.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resist ing 저항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집단과의 empathize, 그죠? 공감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resist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혹시 까먹었거나 확인 다시 하고 싶으면 resist 뒤에 ing 온다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그리고 심지어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 자, 경쟁을 하죠. 내 집단과 외 집단 서로 A, B 경쟁을 하죠. 경쟁적인 상황이나 오히려 경쟁을 할 때, 그지? 더 이제 뭐 위협적이거나 더 심화되는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아웃 그룹에 대한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대요. 그쵸? 그럼 이런 좀 못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집단이 잘 안 되고 있어. 나랑 경쟁하고 있는 다른 외 집단이 뭐 더 안 돼야 돼. 뭐 이렇게, 그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외 집단에 대한 고통을 더 즐기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 자, tend to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and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쵸? to는 뒤에 병렬이니까 생략이 가능했고, 내 집단과의 강한 공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외 집단과는 공감하는 걸 저항하는 경우, 심지어 경쟁적인 상황에서는 외 집단의 고통을 즐기는 경우까지 있다. 내용 정리되셨죠? 따라서 그러므로 연결어네요. hence 결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therefore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얘들아, 여태까지 지금 뭐 얘기했어? 공감에 대한 문제점 얘기했지. 자, 그럼 정리할게. 공감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 공감 문제 1번 뭐였어? 감정적으로 어떻다? 소모가 심하다. 감정적 소모 큼. 자, 공감에 대한 문제 2번입니다. 공감에 대한 문제 2번입니다. 뭐였죠? 내 집단에 대한 편향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내 집단. 인그룹이죠? 인그룹이 내 집단이었어요. 내 집단에 대한 편향성. 내 집단 쪽으로 향해 있는 걸 내 집단 편향성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편향. 치우친 거죠? 그죠? 성향, 편향. 그래서 이런 단어 본문에 나와 있지만 tend to의 명사 tendency, 경향. 이러한 경향이 있다. 내 집단의 경향이 있다. 혹은 inclination. 이런 단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져 있다. 치우침? 치우침? 이 정도로 편향성 해석이 잘 안 되면 치우침.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추가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계속해 가볼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문제 1, 2번 얘기했잖아. 그 결과 더 많은 공감을 하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이고요. 솔루션을 대신해서 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방전. 그러한 해결책. 야, 그러니까 공감 더 많이 해, 알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처방전은 is often counterproductive.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대요. In case of conflict, 분쟁의 경우에, 갈등의 경우에 분쟁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서로 막 안 좋아. 그런데 야, 공감해야지 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는 해결책은 공감하라는 조언은 공감 해결책. 공감에 대한 해결책. 결국엔 해가 된다. 그지? 역효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empathy. 그들이 또 주장하기를 empathy가 공감이 뭐 할 수 있대요? can further. 그럼 그들은 또 누구야?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비평가가 되겠지. 그러면 empathy 여전히 무슨 마이너스네. 그치? 플러스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야. 비평가가 또 주장하기를 마이너스의 이런 empathy가 can further increase 조장시킨대. 자꾸 조장한대. 뭘? conflict. 갈등을 더 조장하나 보지. 더 조장해요. 그리고 force us into us versus them mentality. 우리를 강요시킨대. 어느 쪽으로? into 우리와 그들. 굉장히 versus는 얘들아 대결하거나 서로 두 개로 나눠질 때, 두 개 집단으로 나눌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우리 대 그들이라고 이렇게 아예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강요하게 된대요. 내용이 어때요? 부정적이네요. 그쵸?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공감에 대한 문제, 공감 문제 3번이라고 할까요? 공감 문제 3번. 우리 대 그들이니까 뭐해? 편을 가르고 있네요. 편을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 또 갈등을 더 조장한다며. 심화시키죠. 뭐 대립 심화 상관없어? (1번) (2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even when 심지어 이러한 상황일 때 여기까지 볼까요? 심지어 when 이러한 상황일 때조차도 when 이럴 때조차도 어떨 때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배웠네요. 그쵸? dissimilar from us or in unfamiliar context. 얘 뭐야? 낯선, 익숙하지 않은, 그지? 낯선. 얘들아 잘 봐. 후부터 가로를 치고 아들수를 꾸며주잖아. 동사는 하나야. 그치? 동사는 하나야. 근데 비동사라고 하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1번이고 그리고 5월 뒤에 in unfamiliar context가 형용사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동사 뒤에 형용사 dissimilar 그리고 5월 어떤 사람들? 이런 others are in unfamiliar context에 있는 사람들. 괜찮지? 다시 그럼 해석해 볼게.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와 다르고 혹은 낯선 상황에 are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emphasize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뭐 할 수 없대요?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 with their experiences. 그들에 대한 경험을 공감해.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들에 대한 그 낯선 경험을 우리가 공감으로 뭔가 나누고 공유하려고 해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할 수 없죠. 어떻게 100% 다 해?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공감을 하려고 다가갔어. 정한이가 너무 슬프대. 그리고 정한이가 너무 낯선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힘듦을 나한테 전했어. 나는 정한이를 뭐 하고 싶어? 공감하고 싶어. 그래서 막 내가 아는 척하면서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정한이가 더 기분이 나빠서 갔어. 그럼 뭐야? 오해가 생겼어. 왜? 나는 정한이가 겪은 그 unfamiliar context를 100% 이해할 수 없거든. 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정한이한테 좌절을 줬어. 미안한데. 그죠? 이런 오해와 좌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결과를 또 가지고 왔네요. 자, 뒤에 있는 커징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입니다.
오해와 좌절을 가져온다. 뭐 leading to 이런 걸로 바꿔도 괜찮겠네요. 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leading to. 그쵸?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어요. 그리고 able to 앞에 on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얘들아 만약에 are unable to 말고 be able to 말고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 또 뭐 있어요? be capable of ing 있죠. 그럼 여기 만약에 be capable of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to emphasize가 아니라 emphasizing 이렇게 써야겠지. 그렇지? 어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들의 경험이라는 건 결국엔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경험들, 그들이 했던 낯설고 그런 다른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other 꾸며주고 있는 거죠, others. 왼절은 여기서 끝났고, 그죠? 뒤에 we가 주어, are unable to emphasize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야. 주절의 주어이자 동사. 주어이자 동사. 자 그럼 정리해. 어떻게 정리해? 그러니까 뭔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결국 뭘 불러일으켜? 오해와 좌절을 불러일으켜. 왜? 왜냐면 섣불리 공감했거든. 섣부른 공감이었어. 섣부른 공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 오해와 좌절이 생겼어. 왜? 왜 그래? 이유. 얘들아 이렇게 점 거꾸로 하면 이유지. 왜 오해와 좌절을 유발시켰지?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으니까. 그지? 정확한 공감 불가. 정확한 공감 할 수가 없어. 그치? 그 얘기야. 부정확성.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문장 주제문으로 할게요. Critics of empathy. 그래서 공감에 대한 비평을 하는 비평가들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얘들아 should가 들어갔네. should, must, have to, need, want 뭐 이런 표현은 주제문을 나타내는 시그널 중에 일부예요. should 해야만 한다. give up on empathy. give up 뒤에 동사 형태가 와야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ive up ing 쓰시면 되고요. 뒤에 명사 형태가 와야 돼. 그럼 give up on 명사를 쓰시면 돼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empathy, give up on 명사 이렇게 체크하면 돼. 명사를 포기하다. 그죠? 공감을 포기해야 된대. 왜? 여태까지 뭐 얘기했어? 공감은 나빠. 부정적이야. 그치? and 그리고 그러면 공감을 안 하면 우리는 사회활동 어떻게 해? 맨날 싸가지 돼? 사람들? 그럴 수 없잖아. 그치?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인간관계 릴레이션십을 구축해야 되잖아. 그럼 공감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이용해야 되겠네? 그래서 other tools 이용하래. 공감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공감을 포기하고 뭐 하래?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 사회적인 조화는 이루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중에 공감을 사용한 건데 공감이 마이너스야. 그럼 공감 빼. 그럼 공감 대신에 쓸 수 있는 other tools 뭐가 있대? 예를 들면 rational compassion. 이성적인 연민이래. 이성적인 연민. 그러니까 너무 막 소모적인 공감을 하지 말고 rational,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연민을 이용하래. 오케이? 자 그리고 도덕적인 감정을 이용하래. 도덕적. 그러니까 완전 거부할 수 없잖아. 그지? 그 사람에 대한 뭐 말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나 감정들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도덕적인 그런 뭐 이모션스,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분노나 혹은 수치 이런 것들이 모럴 이모션스에 속한데요. 이런 감정들을 이용하면 된대. other tools는 그래서 rational compassion과 moral emotions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다른 툴스, 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 사회적인 조화는 이루어야 되니까 단어 패러, harmony 체크하시고 rational 체크하십니다. harmony,
조화, 사회적인 조화, 사회적 균형, 밸런스, 매치 이런 거 있습니다. 조화, 균형, 그지? 사회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공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감과 같은 좀 느낌의 그렇지만 좀 다른 접근으로 rational compassion과 그리고 moral emotions 사용해라. rational은 동의어 reasonable이 있습니다. reasonable, 이성적인, sensible,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rational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체크했으니까 주제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결국 뭐 하래? instead 쓸게. instead of 공감 대신에 혹은 rather than 공감 대신에 뭐뭐라기보다 rather than도 쓸까? rather than 공감 대신에 같은 표현으로 그럼 뭐 하래? other tools 말고 alternative 쓸래 나는. alternative 무슨 뜻이야? alternative 정하나? 대안. 다른 대안들 뭐 있는데 alternatives, other 썼으니까 tives 할게. 자, 합리적 연민. 본문에 나온 거 정리하는 거지. 또 도덕적 감정. 이렇게 두 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문장이 좀 길었어요. 9개나 되네요. 좋습니다. 주제문 쓸게요. 맨 위로 가겠습니다. 주제. critical perspective on the limitation and drawbacks. 수영아, drawbacks 무슨 뜻이야? 단점이란 뜻이죠. 그래서 좀 더 과하게 얘기해 볼까? 위험, dangers. 괜찮을 것 같아. of empathy. 공감에 대한 한계, 그죠? 제한, 그리고 단점, 위험성, 그죠? 얘는 관점, 시각. 공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drawbacks, 그리고 공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비평가가 대신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졸려? 스트레칭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까? 스트레칭을 자 그러면 요가 선생님은 아닌데 여러분 너무 졸아가지고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졸려 그만 졸아. 너무 많이 졸고 있어요 지금. 자 선생님을 따라서 손을 앞으로 펴주세요. 이렇게 해야 잠깨. 자 그리고 위로 올려 하늘도 봐 10초 동안 보고 있어. 이렇게 쭉쭉쭉쭉. 그리고 옆으로. 자 이쪽으로. 좋아요. 자 한 바퀴 돌려.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자 한 바퀴 돌려. 됐어? 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줘. 잠을 깨. 어깨도 돌리고. 오케이 좋아요. 얘들아 확실하게 여러분들 잠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움직여야 돼. 이거는 진짜 연구에 나왔어. 몸을 움직여야 돼. 덥니? 더워? 잠 깨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더우면 이게 시베리아로 만들어줄 수 있어. 18도로. 자, 이제 갈게요.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It's uncertainty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얘들아, 불확실성이 또 나왔네, 불확실성. 자, 근데 앞에 it이 나왔고 뒤에 that이 나왔는데 해석을 보니까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뭐뭐다. 이거 뭐야? It is that 강조 구문 같다.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때 강조 내용은 주어를 강조하고 있고 그럼 뒤에는 동사 다시, 목적어 다시, 목적격 보어 다시. 자 근데 목적격 보어 다시로 쓴 feel은 당연히 뒤에 형용사 오게 만드는 놈이니까 alive는 살아있는
으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즉 불확실성은 누가 봐도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부사 역설적으로가 쓰인 거야. 대부분 보편적으로 불확실성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뭔가 애매모호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살아있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래요. 괜찮지? 뭐요? 주제문이네. 그리고 uncertainty는 뭐가 되는 거야? 키워드가 되는 거야. 얘들아 30번의 초록색 얘는 키워드 empathy야. 공감이야. 초록색 키워드는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30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empathy여야 돼. empathy. 그리고 31번에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uncertainty가 돼야 돼. 자, 1인색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이니까 강조구문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강조구문에서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대절 이하는 뭐가 되는 거죠? 불완전 문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위치도 가능하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쵸? 좋아요. 그래서 1번에 키워드도 보이고 키워드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 주제문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얼라이브, 우리를 활기차게 느끼도록 하는, 우리를 에너제틱하게 만드는. 근데 에너제틱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vigorous, vigor. 그지? vigorous, 활기찬이란 뜻입니다. 불확실성, 확실하다, sureness, sure 앞에 on을 붙이죠. 여기도 on을 붙였습니다. unsureness, 불확실성.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on 붙이면 되잖아. unpredictability, 그쵸? unpredictability. 좋아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확실성. 느낌이 어때요? 플러스네요. 아까 30번에 있는 empathy는 어땠어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uncertainty? 마이너스 같은데 그래서 힌트 줬잖아. 역설적으로라고. 역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느끼는 uncertainty는 아니란 뜻이야. 그쵸? Think of events. 야, 그러면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That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너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습관이 되겠죠. 너의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습관이나 반복적인 일상으로부터 너를 뭐 한대? 흔들 수 있는 이벤트래. 맞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의역해서 벗어나간다, escape 뭐 이런 단어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shake란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였다. 너를 흔들 수 있는 사건. 한번 생각해보지. 그게 뭔데? 일상생활과는 좀 다른,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이벤트. 나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나를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아마도 뭐가 있대요? family wedding. 가족들 결혼식. 혹은 making a big presentation, 어떤 되게 무슨 기업체 앞에서, 그지? 프레젠테이션을 또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느 곳을 가는 것. 그죠? 이런저런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으로부터 나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사건들. 즉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뒤에 있는 대절은 보니까 앞에 선행사가 이벤트로 복수예요. 그래서 shakes 이렇게 s 쓰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 동사랑 앞에 있는 선행사랑 수일치 좀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ttempting, making, going 전부 다 이렇게 콜론 뒤에 명사로 뭐뭐 하는 것 그냥 동명사로 취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석하는 것,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그리고 방문하고 가는 것 이렇게. 자, 뒤에 never been, have never been 이게 뭐야? uncertainty,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느 곳 가는 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도사리는 곳이죠. 그렇죠?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또 나옵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또 나와요.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특수 구문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분홍색으로도 체크해 보려고 해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인 이 두 가지 문장은 다른 문장보다도 암기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서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또 3번도 뭐가 나왔냐면 강조 구문이 나왔는데 1번에서는 주어를 강조했다면 얘는 전명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보면 time 주어 다시 seems 동사 다시 쓴 뒤에는 보통 보어가 오죠. 그죠? 근데 뒤에 투부정사 왔어요. 앞에 주어가 가주어 it이 아니면 쓴 뒤에 대시 오지 않죠. 대상 time이 왔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 온 겁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그죠?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쵸? 자, 쓴 뒤에 뭐가 왔다고요? 이렇게 투부정사 왔다고요. 뭐뭐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appear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appear도 일형식 자동사가 있고요. appear도 뒤에 투부정사 올 수 있거든요. appear to 동사원형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형식으로 쓰일 때 말이에요. 자, 일단은 조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대요. 그리고 you feel more fully engaged. 좀 더 완전히 약간 몰입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이벤트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on those occasion 이러한 경우, 이러한 상황도 결국 이 불확실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 그러한 경우에서 특히나 시간이 어떻게 간다?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몰입되고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익숙한 거 계속 하다 보면 어때? 몰입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무언가를 막 해야 돼. 긴장하죠. 그죠? 이렇게 더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괜찮지? 좋아요. feel 뒤에 engaged가 있는데 이 engaged라고 하는 동사 형태가 ing 현재 분사랑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가 의미가 좀 달라요. 그쵸? 자, engaged 몰입되는 이란 뜻이고 몰입하는 얘는 몰입, 몰두 다 돼 얘들아. 얘는 engaging 이렇게 쓰이면 얘는 매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근데 너가 몰입이 되는, 그죠? 완전하게 몰입이 되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얘들아 그럼 이거 뭐가 강조한 거야? 조동사 보어 다 있고 앞에 전명구 부, 사, 구 강조한 거야. 그럼 대절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당연히 완전하겠지. 부사구가 앞으로 강조됐으니까 부사구가 필수 성분은 아니잖아요. 계속요. the same. 동일한 부분이, 동일한 내용이 hold true, 사실이다, 적용되다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게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약 experience, 그 경험이 굉장히 risky, 위험할 때. 경험이 위험하대요. 위험하대. 경험이 위험해. 예를 들면 like mountain climbing. 산을 올라가야 돼요. 막 절벽이 있는 막 산을 타야 돼. 혹은 패러세일링. 그죠? 이렇게 뭔가를 좀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 느낌의 그런 거를 시도할 때도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죠. 왜냐면 익스트림 스포츠 뭐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좋아요. hold true 체크합니다. 사실이다, 적용되다. hold true. risky, 위험한. 뭔가 위험한 경험을 할 때도 우리는 뭘 느껴요? 불확실성을 느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이런 등산이나 패러세일링 같은 게 있다고요. 왜요? 왜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위험성 있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성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면 우리의 감각이 겁나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는,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운, 예민해지는. 그래요? sharper. ER 붙었죠? sharper. 아,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네. more sensitive. 괜찮네. acute. 예민한. acute. 또 뭐 있어? acute 말고 또 뭐 있을까? alert란 단어가 있어요. alert. 요런 단어들이 있죠. 그쵸? 요런 단어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더 날카로운 하려면 뭘 붙이시면 되는 것이고 you notice more. 자, 더 날카로워지고 내 감각이 삐죽삐죽 다 섰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어요. 그럼 당연히 평소보다 더 어때요? 많은 걸 알아차리겠죠. 내가 지금 각성된 상태인데, 그쵸? 그러니까 더 집중력이 생기고 아까 말했던 온전하게 몰입이 되는구나. 온전하게 몰입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감각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졌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걸 알아차리기 때문인 거죠. 아, 그렇구나. notice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erceive나 be aware는 진짜 많이 썼잖니? 그래서 식별하다, 디성 이런 거 이제 좀 까먹을 만한 단어들 써볼게요. 디성, detect, 감지하고 다 이렇게 그지? 탐색하고 찾고 이런 느낌의 단어들입니다. 계속. 자, 그럼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우리 감각은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죠. Thanks to the release of a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익숙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왜 우리는 그렇게 각성되고 많은 거를 알아차리고 더 예민해질까요? 왜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화학 성분이, 화학 물질이 분비된대요. 배출된대요. 그쵸? Release. Thanks to, due to 이런 걸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you get a greater rush. rush는 얘들아 솟구침을 말하는 거야. 확 몰려드는 거. 그치? 직독직해를 하면 결국 이러한 우연한 만남,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오는 더 큰 즐거움의 솟구침. 뭐보다? planned meeting. 얘들아 우리 아프리카 부족 음악 어떻다고 배웠지? planned야? 아니야. 즉흥적이라고 배웠지. 그치? 즉흥적이야.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planned는 의도된, 계획된 이런 뜻입니다. 이미 정해져 버린 거야. 계획이 됐다고요. 그럼 그런 단어 또 정리하겠지 내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미 계획되고 의도된 미팅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것보다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오히려 더 어떻대? 겁나 크대. greater pleasure를 느낄 수 있대. 뭐 때문에? chance encounters 때문에. 의도된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 우리한테 더 큰 즐거움을 준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뭔 얘기야? 뭔 얘기야? 1번의 주제문이 무조건 나왔고 주제문의 키워드가 uncertainty면 연결 계속 연결해야지. 이걸 뭐라고 불러? 패러라고 부르지. 패러프레이지. 그럼 이 부분 다 뭐야? gather, greater,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 이 부분 뭐 얘기하는 거야? 불확실성은 우리한테 뭘 준다? 살아있는 얼라이브를 제공한다. 그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살아있는 느낌이 그지?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불확실성. 그 즐거움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 이거 uncertainty 대신해서 패러한 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hance가 원래 명사인데 chance encounters 이렇게 혼합 명사로 쓰여가지고 그냥 우연한 만남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얘를 우연한으로 형용사 바꾸고 싶으면 accidental. 그죠? accidental. 우연한. 그죠? 이 정도로 바꿔서 패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도된, 계획된, intended 이런 거, 그치? intended, 의도된, 계획된. 또 뭐 있어? designed, 그치?
그리고 또 뭐 있니? deliberate. 이런 단어들 있지 뭐. 얘들아, 그 봐봐. 선물 줄 때도 생일 선물 주는데 미리 얘기하고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선물 주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고 주는 게 더 좋잖아. 그치? 서프라이즈 선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야 나의 플레저는 배가 될 테니까. 그쵸? 오케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진 않겠지만 정하나, 너 이번에 1등급이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치? 서프라이즈 얘기하면서 아직 이제 전체 이제 등급을 얘기할 때 이게 안 나왔어. 표가 안 나왔는데 정한이 따로 불러서 먼저 얘기해. 서프라이즈로. 정한이 더 기쁘겠지. 그치? 그런 느낌이야.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보상. 야, 너 잘했으니까 내가 다음 달에 보너스 200만 원 줄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키다가 이제 월급날 됐어. 뭐지? 월급날 당일에 월급 주면서 보너스가 200만 원 들어왔어. 열심히 했으니까 200 더 넣었어. 어때? 더 감동하죠. 그쵸? 웬 돈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보상이나 선물들은요, 어떨 때? 서프라이즈일 때. 서프라이즈. 이거 뭐요? 서프라이즈도 뭐로 패러프레이징한겨? 맨 위에 언설튼티 아니요? 그치? 똑같잖아. 그치, 지훈아? 그치. 언설튼티랑 뒤에 있는 서프라이즈랑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더 즐거움이 커지는구나. More enjoyable. Greater pleasure. 똑같네. 그치? It's why. It's the reason why. 그래서 결론 얘기하고 있네. 결론.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 가장 인기 있는 TV쇼나 영화가 그래서 예기치 못한 줄거리의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놀라운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결과 대부분의 인기 있는 TV쇼나 영화들이 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줄거리 반전이 있거나 놀라운 엔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기가 겁나 많은 거야. 괜찮지? 그럼 이것도 뭐야? 인기가 많은 거니까 플러스지. 그럼 예기치 못한 줄거리 반전도 플러스지. 놀라워? 근데 기분 나쁘게 놀라워? 아니라고. 다 긍정적으로 쓰인 단어들이야, 지금. 자, unexpected, uncertainty 대신해서 쓰인 거 아니야? 너무 중요해, 이런 단어, 얘들아. 이런 단어 너무 중요해. 이런 게 패러 되는 거지. unpredicted, unforeseen. 이런 거, 그치? 예기치 못한, 몰라. 줄거리 반전이 생겼어. 놀라운 결말이 있어. 뻔하지 않아. 그럼 인기가 많죠. 자, 어법 갑니다. 어법. 얘들 앞에 지금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정대명사가 원이 아니라 once가 온 이유.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즈와 그리고 영화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죠?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에 주어가 이미 복수였기 때문에 그 주어인 복수와 대꾸를 이루어야 되는 부정대명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가 와야 되는 거죠. 주어가 복수 주어였고 복수 주어를 대신해서 쓰는 부정대명사니까 원이 아니라 once가 돼야겠. 그죠? once가 돼야 되죠. 결국 뭐 불확실성이 우리한테 놀라움을 주는데, 그죠? 그 놀라움은 어때요? 결국 즐거워요. 그쵸? 즐거움을 배로 만드는 거잖아. 뭐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목 쓰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살아있게 만든다고. 이렇게 좀 바꿨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uncertainty. 네.
네네네. 미안합니다. 졸려요? 좀 쉬는 시간 가질까요? 쉬는 시간 갖고 할게요, 얘들아.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6시니까 10분까지. 자. 이거 막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A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예요. 시장 메커니즘. 자본주의 시대의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 내 시장 메커니즘은 또 뭐와는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지문 내용입니다. 자,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that입니다. There are incentive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otivation, 유인책이 있습니다. For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인 개인들이 to reveal, 드러낼 수 있는 유인책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선호를 뭘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당연하지, 얘들아. A라는 스토어와 B라는 스토어가 있어요. 둘 다 동일한 물건을 생산합니다. A 생산자와 B 생산자가 동일한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데 나는 A 스토어에 가요. 그 이유는요,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더 친절하거나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이해되셨죠? 즉 소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유인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시장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러면 자, 시장이라는 건 드러냄일까요? 아니면 숨기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리빌이야, 컨실이야? 네? 리빌이죠. 그쵸? 만약에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리빌이라는 동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지식과 그리고 그들의 선호를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여기 나와 있고 to reveal to 부정사 앞에 있는 유인책 꾸며주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당연히 to 부정사 to reveal의 의미상 주어가 되고 앞에 있는 주어는 a great strength로 강점이에요. 큰 강점이랑 어떻게 개인이랑 똑같아요.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게 강점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for individuals 쓴 거예요. 의미상 주어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to reveal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incentives라고 하는 유인책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re are 그리고 incentives 이가 주어인 거야. 그렇죠? reveal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렇죠? disclose, expose, 노출시키는 거, 보여주는 거, 뭐 show나 display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의 반이요, conceal이 있고 얘는 숨기다 이런 뜻이 있겠죠. 좋아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점을 얘기했고 그 강점이 바로 뭐라고요? 시장 메커니즘은 자신의 사람들의 지식과 혹은 뒤에 선호란 얘기가 나와요. 선호도 preference. 선호를 뭘 통해서? through 행동을 통해 뭐 합니까? 행동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렇죠? 지식과 선호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계속 가볼까요? 자, stands in contrast to. in contrast to는 뭐뭐와 대조를 이루는. 근데 stand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있으니까 뭐뭐와 대조를 이루다 동사 표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뭐와 대조를 이루다. 많은 전략적인 상황과 대조를 이룬대요. 앞에 있는 this가요. this가 뭔데요? 맨 위에 얘기했었던 시장 메커니즘이요. 시장 메커니즘 그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상황이랑은 대조를 이룬대요. 즉 다시 말하면 얘랑 얘는 어떻다?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 메커니즘 방금 했는데 뭐 하라고요? 보여준다고요. 드러낸다고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인 상황은 어쩌겠어요? 숨기겠죠. 그쵸? 와, 좋아요. 자, 그러면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협상들이 있습니다. Political negotiations. 정치적 협상이 있어요. 정치 협상. 이런 경우 전략적으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측, 상대편에게 나의 선호와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면 될까요? 안 되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숨깁니다. 전략적인 상황은 컨실이고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은 뭐다? reveal. 그죠? 자, 이니치 박스 설명할게요. 이니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누구를 선행사로 잡고 있어요? 얘요. 많은 전략적인 상황. 자, 많은 전략적인 상황에서 It is wise not to let the other side know what one's true preferences or production capacities are.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되셨죠? 자, 그리고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진주어 달고 왔어요. 앞에는 가주어, 얘 진주어. 자, 근데 진주어 to let이 앞에 부정어도 이끌었어요.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시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뭡니까? 동사 원형오죠. 확인했어요? 즉, 이니치라고 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썼고 이니치의 선행사는 전략적인 상황이며 그 상황에서 where 괜찮아요. where 그쵸? 어떻게 하지 않는 게 현명한 행동이래요? 어떻게 하지 않아야 돼요? 상대 측이 내가 혹은 네가 혹은 우리가 wants 누군가의 진정한 선호가 무엇인지 혹은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 우와 얘는 어떻게 이만큼을 만들어내지? 어떻게 이렇게 고컬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상대 측에게 알리도록 하지 않는 게 즉 숨기는 것이 it is wise 현명한 일이래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알게 하지 않는 게 not to let the other side know 줄쳐. 이게 바로 뭐요? 컨실이요. 이게 컨실. 숨기는 거요. 알게 하지 않는 거니까 상대 측이 알도록 하게 하지 않는 것이 wise, 현명한 것이다. 그게 바로 전략적인 상황에서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럼 뭐라고?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말이야 오히려 정보를 뭐 하는 게 숨기는 게 그게 바로 뭐야? 이익이 될 수 있다. 그죠? 계속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뭐 또 나왔어? 시장. 아까 맨 위에 1번에 시장 메커니즘 나왔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완전 경쟁한데 더 치열하네요.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은 that clears on the spot. 얘들아 줄칠게. 수거적인 표현들이 덩어리로 청구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 암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텐데 얘는 상품이 바로바로 다 팔리다 라는 뜻이에요. 깔끔하게 그 장소에서 싹 없어지는 거야. 상품이 바로바로 다 팔리다. 상품이 왜 다 바로바로 팔려요? 수요랑 공급이 바로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leaves 동사입니다. 그러면 clears 동사 다시가 있었기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상품이
당장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다 팔리는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은 leaves no room for such strategies. such 그러한 전략을 위해서 그 어떠한 room? 방입니까? 아니요. 룸이 방으로 쓰이면 앞에 관사가 붙어야 돼요. 언이나 그죠? 어나 더나 이런 거 붙어야 돼요. 하나다 룸 붙이셔야 돼요. 룸스 방 여러 개. 근데 얘는 방이 아니라 여지로 쓰였어. 여지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따위가 붙이지 안 붙었을 때는 여지란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러니까 위에 이런 전략적 상황과 같이 뭔가를 숨기고 알고 있는 걸 뭔가 보여주지 않는, 그치? 그런 특징에 대한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쵸?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전략적인 상황에서의 특징에 대한 여지를 절대로 남겨두지 않아요. 여지라는 명사를 부정의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어서 no room으로 온 거예요. 형태도 한번 또 체크해줘요. 남기다로 쓰였어요. leave, 남기다. 그래요? 그럼 또 체크할게요. 얘들아, 완전 경쟁 시장 박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 political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서로 반대네요. 계속 또 가볼게요. 자, 만약에 가격이 알라 스티키 어때? 스티키 끈적거리는 거죠. 끈적거리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근데 낫이 붙었네. 가격이 고착화되지 않은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not sticky.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이네요. 그죠? 얘는 고착된,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이런 뜻이죠. 고착된. 스티키 자체는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는 건데 거기 앞에 not이 있으니 not sticky를 합쳐가지고 얘는 변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죠? 변할 수 있는이 아니라 변하는 variable. not sticky 합쳐서 variable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근데 조금 더 약간 퀄리티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 볼게. not sticky 대신해서 문맥 어휘 문제로 가격이 만약에 변동된다면 변동되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어 F로 시작한 단어 있잖아요. 또 F로 시작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유연한, 융통성 있는, 변동성 있는 어떤 단어가 있죠, 채원이? 수연이. 정답. flexible. fluid도 있습니다. 요 두 개의 단어 패러가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유동성 있는 정도로 예쁘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만약에 유동성이 있다면 얘들아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시장 메커니즘의 특징 아닙니까? 당연히 가격 변동이 있어요. 그쵸? 왔다 갔다. 한번 결정된다고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자, 많은 모델이 그렇게 가정하는 것처럼 많은 시장 모델들이 그렇게 가정하고 추정하는 것처럼 만약 가격이 왔다 갔다 유동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개인들은 그 변동되는 가격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즉시 뭐합니까? 조정합니다. adapt. 적응하죠. 같은 단어 adjust. 또 뭐 있습니까? 이게 적응하다. 그지? modify. 이런 단어 있죠? 조정하다. 그들의 행동을 instantaneously, 즉시 바꾸죠. 즉시 바꿔요. 가격에 따라서. A랑 B랑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내. 근데 가격이 달라. A가 더 싸. 근데 퀄리티 똑같아. 그럼 어디가? A가. 자, whenever 뭐 할 때마다
their preference 그들의 선호와 그리고 환경이 계속 변화할 때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자, whenever 체크하시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쓰여서 복합 관계 부사절로 주어 다시 change 동사 다시 어쨌든 5월로 연결됐어도 A, B 둘 다 복수였기 때문에 뒤에 동사 형태는 change로 쓰셔야 되는 거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연결어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day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가격 변동이 있고 가격 변동에 따라서 선호가 드러난다 했으니 정리해 볼게요. 자,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사람들의 진짜 선호 보여준다는 얘기죠. 드러남. 뭐 이렇게 정리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격 변동이 있다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진짜 선호를 드러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좋아요. 예를 들면 they stop buying items that do not satisfy their needs. 그들이 필요한 게 있고 근데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니까 그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아이템 써요 이제? 안 써요. 그죠? 안 씁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아이템 쓰지 않아요. 그런 아이템 buying 구매하는 걸 뭐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죠? 스탑합니다. 그리고 또 뭐 스탑해요? 스탑 셀링. 얘들아 얘는 누구의 입장이요? 소비자의 입장이요. 물건을 사는 거니까 얘는 소비자 입장이겠지? 그치? 뒤에 있는 스탑 셀링은 파는 거니까 생산자 입장이야. 얘는 생산자 입장인 거야. consumer, producer. 어떤 아이랑?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면서 최적의 best and optimal gains 이득을 갖다 줘야 돼. provide A with B. 그들에게 with 뒤에 있는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 근데 그들한테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아이템 왜 계속 만들고 있니? 적자인데. 그지? 다른 거 바꿔야지. 그런 아이템 파는 것도 스탑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마도 switching to the production of other items. 다른 아이템을 구상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걸 바꾸겠지. 생산하는 걸로. switch to 어디로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전환하다. 뒤에 있는 to는 전치사 to입니다. 자, 얘들아 앞에 쓰인 stop 뒤에 ing는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쵸? and로 연결됐고 일단 stop은 양쪽 다 있으니까 뭐 관계없습니다. 동명사로 쓰였는데 maybe 뒤에는 문장이 다 끝나고 의미를 부가하는 느낌이라서 여기는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buying과 selling은 동명사, 그리고 뒤에 있는 switching 얘는 분사구문. 체크하세요. 딴 거 하지 마. 선생님 필기 보고 공부하세요. 필기하는 거 봐. 딴 거 하지 마. 동명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떤 동기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들이 약간 동기부여 받는 문제가 생겨서 동기적으로 나한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는 그치 동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냐? falling into denial, 부정이란 뜻입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의 about the fact, 대니아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 아주 분명해. 이건 정말 팩트야. 근데 그 팩트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생산자인데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냈어. 그치? 내가 만든 그 상품이 사람들이 안 사. 수요가 없어. 그럼 어때? 냉정하게 끊어야 되지. 근데 미련이 남아서 동기적인 문제를 빠져버린 거야.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부인과 부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장 속에서 생산자가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우고 부인하고 부정해 팩트를. 그러면 시장이 도와줘? 아니야.
그렇게 고집 부리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시간이 길수록 이 생산자는 손해가 더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겠지 않겠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마켓을 reveals to them. 그들에게 보여주죠. 때때로 어떻게? 잔인한 방식으로. 뭘요? 대절을. They better accept this fact. 이 사실을 더 잘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그지? 그들이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때때로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괜찮죠? 얘들아 일단 퍼펙트 뒤에 있는 대절 본격 뒤에 있는 폴링 현재 분사 앞에 있는 명사 꾸며 현재 분사 명사 꾸며 이프절이 여기서 끝났어. 마켓 주어야 reveal 동사야. reveal 타동사인데 목적어 어딨어? 전명구 묶어 sometimes 부사라 묶어 in부터 ways까지 묶어 여기 있네. 이게 목적어네. 그리고 they accept this fact. 꽤 부사야. 전, 명. 명 앞에 형용사 부르털. 이거 뭐야? 잔인한, 쿠를. 동의어야. 어떤 사실? This fact. 이 사실.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 내가 팔려고 하는 프로덕트가 수요가 없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좋지. 그지? 그 사실을 잔인한 방식으로 알려준대. 시장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잖아. 돈이 들어가 있고 돈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손해가 막심하고 힘들어지면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라고 묘사하고 비유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 해석은. 좋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제목 갈게요. reveal 동사 형태만 나와 있는데 명사 형태도 있습니다. revelation 드러냄 preference 선호에 대한 revelation 이런 거 얘들아 빈칸 요약 이런 거 나와. 드러냄 그러면 같은 거 써볼까? disclosure 그치? exposure 요약문의 형태로 나올 때 보기에서 이런 단어로 패러 되겠지. 이렇게 다 못 썼어. 얘는 1번 주제문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체크하세요. 노란색으로 1번 체크하세요. 1번 great strength 어쩌고 저쩌고 거기 넘어갈게요. 33번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11번까지 있네요. 자 갑니다. 근데 내용이 안 어려워. 볼게. 사전적인 정의가 사전적 정의네요. 사전적 정의. 얘들아 근데 백과사전에 있는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있는 그 단어의 정의가 옛날부터 한 번 고정돼 있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바뀌어요. 수정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바뀐 대로 또 계속 수정돼서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이 돼요.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s. 우리가 계속 변화하는 이용과 계속 변화하는 사용, 이용. 우리가 이용하는 거를 변화가 있는 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knowledge, 지식도 변하죠.
이거 뭐야? 주제문이네. 사전적인 정의는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변경됩니다. 이유는 변화하는 우리의 용례와, 이걸 이제 용례라고 하는데, 용례와 이러한 지식을 따라잡기 위해서 keep up with, 뭐뭐에 뒤처지다라는 뜻인데 따라잡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따라잡다. 근데 여러분들 뒤처지다로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뭐에 뒤처지지 않다. 그죠? 뒤처지지 않다. 미안, 않다. 그죠? 선생님 빨리 얘기해가지고 뒤처지지 않다. 따라잡다. 둘 다 똑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변화하는 상황들을 따라잡고 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전적 정의는 수정되고 변경되고 modified, revised 이런 단어. 자, 그럼 예를 들어봐야죠. 로마 시대로 갑니다. 로마 시대 addict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중독자란 뜻이죠. 그죠? addict, 중독자. 자, 근데 이 중독자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얘가 중독자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중독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사전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수정된다는 얘기죠. 주제가 이거면 주제에 접근해가지고 해석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딕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계속 constantly하게 revised 돼서 지금의 어딕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독자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 빚. 그들이 빚이 있는데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했대요. 중독자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다고요. 그리고요. And 그 addict는 gave 스스로를 주었대요. 스스로를 주었대요. 누구로서? 노예로서. 자기 스스로를 바친 거야. 누구한테? 그들의 채권자에게. 채권자 누구야? 빚진 사람. 그지? 그들의 채권자에게, 빚진 사람에게 스스로를 노예로 바쳤다네. 그쵸? 그렇군요. 얘는 아이오. 그 앞에 to 붙이죠. 채권자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잘 바뀌었으니까 전체 쓰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단어는, 중독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eventually 결국에 came to be associated with drug dependency.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약물 의존. 약물 의존과 연관되어집니다. 즉, 누군가가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중독이란 명사입니다. 그죠? 자신의 중독된 것, 자신의 중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짝씩 수정되고 변경돼서 결국 이 단어는 중독자라는 뜻이 됐구나. 사전적 정의가 수정된 경우 첫 번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볼까요? The word husband. 두 번째 예시입니다. 남편. 얘들아, husband라고 하는 남편 이 단어도 처음부터 husband였을까요? No. 처음부터 husband 아니었어요. husband란 단어는 원래 오리지널리 refer to ing 옵니다. 가리키다, 언급하다란 뜻이에요. refer to A as B, A를 B로 언급하고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다, 언급하다. 뭘요? being a homeowner. 아, 집을 가지고 있는 집 소유주를 언급했구나. husband는 옛날에 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쓰는 말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세미콜론 부연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래서 오늘날의 husband 남편, 즉 기혼한 상태. 수거적인 표현이 있어요. have nothing to do with. nothing 들어갔으니까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관련이 없어요. 오늘날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being married, 기혼한 상태, 기혼하게 된 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집 소유주를 의미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약간씩 변경돼서 남편으로 연결이 됐냐? 얘들아, 일단 결혼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죠. 집이 있었어. 집이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사람을 들일 수 있었고 내 가족을 만들 수 있었어. 그치 운수야? 그치? 그렇죠? 그래서 남편 허즈밴드가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but 그러나 because own은 소유하다란 뜻이고 your own property 재산이란 뜻이죠.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made in more likely 오케이 이 부분 소수령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별표. 자, 뭐 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뒤에 있는 대절의 진주어 그것을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절 이하의 진주어가 아니라 진목적어. 진목적어 뭔데요? you'd find a mate. mate 짝. 그지? 상대. 결혼할 상대. 배우자.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more 더 높였대. that 이하라고 하는 그거, 가 목적어, 그걸 more likely,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대. 그게 뭔데? You'd find a mate, 배우자를 찾는 일. 그거를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world, 아까 위에 얘기했던 husband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에 뭐가 됐대? 이러한 남편을 언급하는, 즉 was been, 원래 wedding 쓰잖아요, 그죠? been wed, 결혼한 남성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편이라는 의미가 됐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바로 guy. You guys라고 얘기하죠. 그쵸? 회화할 때 여자도 남자도 할 거 없이 그냥 그지? 추임새로도 많이 쓰이는 guy. 한번 볼게요. 왜 guy가 됐는지. 1605년 11월 5일에 그치. 여기 이름, 이 사람의, 이 인물의 이름에도 가이가 들어갔네요. 가이, 포커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가이 포커스는 try to blow up, 터지다, 폭발하다라는 뜻이네요. 뜻은 이미 알 테고, 여러분들 단어를 암기하셨으니까, 동의어로 정리할게요. 대신합니다. 폭발하다. 영국의 의사당, parliament. 영국, 브리티시 parliament를 뭐 하려고 했어요? 폭발시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 was captured. 잡혔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형됐어요. 같은 단어 써볼까요? be executed. 처형당하다, 사형당하다, 뭐 이렇게 당하다야 BPP로 쓰였으니까요. be는 was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lawyer. 충신의 그지? 충성스러운 이런 뜻인데 그럼 얘는 충신이네요. 로열리스트니까. 충신들은 영국 충신들은 감히 우리 영국의 의사당을 불태우려고 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가이 포커스는 변절자. 그지? 그래서 번디 FEG는 얘들아 모형이란 뜻이야. 인형. 그의 모습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시켜가지고 인형을 만든 거예요. 약간 집시는 아니고요. 그쵸? 모형이랑 인형을 만들어서 그걸 불태웠대요. 그리고 그것은 they 이름을 붙였대요. 뭐라고요? The guy이라. 왜냐면 이 사람 이름이 가이 포커스였으니까. 그쵸? 이래서 가이가 생긴 거구나. 얘들아, 컴마 위치 뒤에 목적어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앞에는 his, FEG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 그치? 얘 선행사인 거야. Centuries later. 자, 시간이 지났어. 그치? 몇 세기 후에. 그럼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됐을까? constantly하게 revised 됐겠네요. modified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었죠? 가이 포커스가 불태웠으니까 변절자. 충신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단어의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가 사라졌대요.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그치? 처형당했대잖아. 체포당해가지고. 함축. implication. 부정적인
함의가 사라지고 뮤지컬 Guys and Dolls*라고 이름 불리우는 그런 제목의 뮤지컬이 ran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 상연됐습니다. ran, run, 상영되다, 상연되다. 뭐 상관없습니다. 같은 표현 원형으로 써볼까요? be on stage 혹은 뭐 be perfor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어쨌든 run은요 여기서 상연되다, 그죠? 공연되다 라는 의미로 자동사로 쓰였나요? 자동사. 자, 그 밖에 다른 예시 볼까요? 미국의 슬랭 속어에서는 bad는 지금 와서 무슨 뜻인데? 나쁜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속어에서 means 굿을 의미했대요. cool은요 여전히 cool, it's cool, 멋지다, 좋은 의미로 쓰이죠. 옛날에도 great 같은 의미로 쓰였네요. 그죠? 얘는 서로 달라. and wicked는요 사악한이란 뜻이야. 못된. 얘도 뭐요? 얘랑 반대되네. excellent는 좋은 뜻이잖아. 옛날에 좋은 뜻이었는데 지금 나쁜 뜻으로 쓰이고 있지, 그지? 뭐 된 거야? revise, 수정된 거야. 계속 if 만약에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얘들아 봐봐. 옛날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배드를 쓰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드가 나쁜 말일까? 아니지. 옛날 이때 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배드가 좋은 말로 쓰였었겠지. 근데 지금 우리 미래 세대에는 future generation 우리한테는 나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상이요. 우리가 조상이고 미래. 한 100년 뒤에 우리가 미래로 갖다 쳐.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쓰는 언어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그 얘기입니다. transport 체크해 주세요. 스스로를 옮겨, 이동시켜. 어디로? into future로. transport into be. 100년이 지난 미래로 너 스스로를 이동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you'd find yourself confused. 어법이네요. find 오형식의 목적어 제기대명사. 너 스스로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confusing이 아니라 confused로 느끼는 주체가 목적어 맞기 때문에 당연히 pp 와야 됩니다. ing, 노노. 그죠? 누구에 의해서? 너의 미래 자손들의 말에 의해서. 너는 아마 complicated 할 거야. confused 할 거야. 왜냐? 그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 뭐요? 강조. 강조용법이야. 없어도 되는. 생략도 가능한.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당연히 언어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만드는 이러한 언어 인벤션에 대한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반영물이기 때문이야. 뭐가?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되고 계속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쵸? 위로 올라갈까요? 한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nature. 뭐가? 언어가. 사전적 정의. 이런 거 다 언어 아니야? 단어 아니야?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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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월드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치? 말에 진화하는 특징. 이렇게. evolving 중요해. language 월드 and shifting. 변화하는 거지. 뭐가? 의미가. 여기도 월드, 랭귀지 다 써도 될 것 같아. 랭귀지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 일단 중요한 단어는 뭐냐? evolving이랑 shifting이야. 그쵸? 왜냐면 constantly revised니까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된 거야. 언어의 진화하는 특징과 단어의 변화하는 의미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34번 지문이 꽤 어려워서 얘는 한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고 숙제는 33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나머지 못한 부분은 이어서 34번 정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의 키워드는 앵커링이에요. 앵커링. 자, 앵커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was introduced by Ronald Barthes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이 됐대요. 앵커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도입됐어요. 로널드 바르트에 의해서.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옵절브드 데디아라고 하는 사실 관찰했던 사람이에요. 자, 데디아 내용 볼까요? 텍스트, 글입니다. 글은 이미지 옆에 사용된대. 그러면 이미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그림만 있어요? 영상만 나와요? 아닐걸? 여러분들 보는 CF에 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닐걸? 이미지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글이 왜 있어? 그 이미지, 시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를 나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가미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앵커링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글과 이미지가 뭐 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글과 이미지가 결합돼서 결국엔 뭘 만들어요? 의도된 목적의 어떤 주장, 그지? 숨겨진 함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자, 물론 뭐 그의 집중은 포토그래프, 뭐 사진, 이미지에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어쨌든 글이 이미지 옆에 사용된다는 것을 관찰했던 로널드 바르트에 의해서 앵커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입됐대요. 자, 그러면 왜 글과 이미지가 같이 쓰였을까요? 왜냐하면 말했잖아,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지만 보면 이거 A인가? 이거 B야라는 건가? C인가? 어때? 겁나 다양해. 해석이 엄청 많아.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해석의 의미를 줄이는 거야. 뭘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쓰는 거야. 끝. 1번 주제문. 1번 이해했으면 지금 이해했잖아? 그럼 뒤에 있는 내용 쉬워. 뒤에 있는 to confine 한정시키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한정 제한이죠. 아, 그런 단어 뭐 있어요? restrict 이런 단어 있어요. 제한시키고 한정시키는. 아,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앵커링이란 정의 띵띵. 물론 텍스트 이용해서 이미지 의미를 뭐 하는 거야? 한정.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앵커링이란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속에 있는 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한정시키는 거죠.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on 이미지 주어 could elicit 동사. 근데 그 앞에 있는 뭘 꾸며? interpretations 꾸며. 얘들아, 앞에 of 있네. 뭐뭐 중에서 전면구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어차피 이렇게 끝났잖아. 그치? 전면구 앞에 있고 컴마 찍었으면 그냥 뒤에 주어 동사 써도 돼. 한 문장 안에 전면구가 강조되고 뒤에 동사 주어 도치돼. 그럴 때는 뭐요? 도치 강조구문 써야지. 근데 얘는 그냥 전면구 있고 그냥 주어 동사 쓴 거야. 컴마. 자, 모든 가능성 있는 이미지가 could elicit 줄 쳐봐. elicit 이끌다 또 뭐 있어? draw 이런 단어 있어. 이미지가 이끌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함축된 모든 해석들 중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해석들 중에서 글은 향하게 만들죠. 그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는 사람을 어느 쪽으로 가게끔 향합니까? 원하는 방향.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 광고를 만들어낸 광고주의 의도, 원하고 특정 지은 구체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 중요하죠? 밑줄 치세요. 텍스트는 보는 사람을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어주죠. 텍스트. 그러니까 뭐 의도를 전달한다고 할까요? 의도를 전달. 그죠? 의도. 함의 전달.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In advertising. 광고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광고. 광고가 이미지랑 텍스트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광고에서 예시. 마르트가 주장하듯이 as 뭐뭐처럼 symbolic message. 상징적인 메시지는 does not guide. 유도하다. 가이드. 안내하다. not a but b 쓰였어요. not a but b. 그럼 뭐가 중요해요? interpretation이 중요해요. 뭐가 아니라 identification이 아니라 얘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식별하는 거예요. interpretation은요? 해석. 잘 봐. 내가 가다가 수영이를 만났어. 저 멀리서 수영이 걸어오고 있어. 그치? 근데 수영인지 모르고 또 어떤 키 큰 언니 같은 여자애가 걸어오고 있네? 언니 같다. 그럼 이건 뭐야? 여자고 키 크고 걸어오고 있네? 내가 지금 쟤 수영이라는 거 알아 몰라? 몰라. 이거는 얘들아 인식이야 해석이야? 인식이야. 그냥 식별. 여자 단발머리. 그치? 키 커. 끝.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미사고 2학년의 수영이야. 이게 뭐야? 해석이야. 그치? 인식과 해석은 다른 거야. 자, 해석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 광고를 만들어낸 광고주들도 삼성전자, 갤럭시, 이거 왜 광고, 애플, 이거 왜, 아이폰 왜 선전해? 사라고. 그지? 사라고. 전자제품 왜? 사라고. 신혼부부들 왜 할인해줘? 사라고. 그치? 이런 의도를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거야. 글과 함께.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즉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 이미지를 통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거죠. 오케이? The view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는 사람은 is not. 또 쓰였어요. not a but b가. 뭐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은 요구되어지지 않아요. What they see. 보는 사람 그들이 보는 것.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광고를 보거나 이미지를 봤을 때 그 광고를 보고 있는 보는 사람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이미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가전제품을 사러 가고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 그 스토리 자체를 인식하라고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려고 그 광고를 만든 게 아니야. 그럼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뭔데? 해석. To understand why they see it. 그들이 그것을 왜 보고 있는데? 핸드폰 사라고. 내 핸드폰 이상 없나? 그 이유를 찾게 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광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라고. 그지? 그것을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is asked, 요구되어지는 거래요. 괜찮지? 정리하세요. 광고 시청자는 이미지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있는 그대로의 표면적인 의미, 이거 파악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의미가 아니라 뭐가? 이면에 담긴, 그 뒤에 담긴, 이면은 뒤를 말하는 거지? 이면에 담긴 의도나 혹은 뭐 함의, 상징, 이해, 해석, 유도. 이거 하란 얘기야, 이거.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